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공부하던 거를 조금 뒤로 하고 좀 실제적으로 목소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오시거나 주변에서 이제 목소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경우에 목소리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걸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하게 소리를 내세요, 허밍을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데, 좋아지려면은 바르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바르게 한다는 게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목소리라는 거는 운동하는 거랑 똑같이 근육을 써서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되려면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좀 더 숙련된 방법,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하겠어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려면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는 기간이 몇 개월, 몇 년이 걸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가다 보면은 10명이 한다고 하면은 6, 7명은 잘못된 방법으로 가게 돼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소리를 내세요 하고 설명드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검사를 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실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검사까지 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적으로 제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할 경우에 가장 환자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하품하고 한숨 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보통 의학적으로 음성 치료를 하는 걸 하고 언어 치료를 할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생리적 발성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배우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 소리 내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웃음소리라든가 기침소리, 우는 소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품하고 한숨 쉬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진짜 하품하고 한숨 쉬듯이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품을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품하고 한숨을 실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또 제가 있는 앞에서 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잘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혼자 하시게 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 하면은 가능한데, 옆에 누구 선생님이 계시거나 무슨 많은 청중들이 있을 때 한번 해보라 그러면 당연히 긴장이 되니까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하품하고 한숨 쉬는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하품하고 한숨 쉬듯이 호흡을 쭉 길게 불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보세요. 숨을 먼저 크게 들이쉬어서 하품하듯이 느낌. 입안이 확 넓어지고 목구멍, 혀뿔이 있는 부분이 확장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 확장된 느낌을 그대로 두신 채로 여건을 두고 밑에서부터 호흡이 그냥 쑥 저절, 복식호흡을 한다, 뭘 한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주고 그런 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실제로 하품을 하세요.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때 이때 성대 여기서 걸리는 느낌, 그게 가장 이완이 되고 자연스럽게 성대가 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오랫동안 끌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음이 변하든가 음이 올라가서 힘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해야 돼요. 음이 변한다는 얘기는요, 성대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하품을 하고 한숨을 쉬고 소리를 내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요,
성대 자체에 최대한 힘을 빼고 편안한 위치에서, 중립의 위치라고 하거든요. 성대 위치를 편안하게 낮춘 상태에서 힘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성대를 부드럽게 진동을 시키자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때 음이 높아진다고 하거나 소리가 음색이 바뀐다는 것은 성대 근육의 어떤 동작이나 긴장, 힘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완된 발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하품하고 한숨 쉬는 이런 발성 방법은 노래를 하거나 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목이 안 풀렸을 때 목을 푸는 방법으로 5분, 10분씩 쓰는 방법도 좋고요. 노래를 하거나 공연 같은 걸 하고 나서 목을 이제 정리 운동한다 그러죠. 막 근육을 쓰고 나서 안정시킬 때 그런 방법으로 저녁에 잘 때라든가 5분, 10분 정도씩 훈련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평상시에 낮에라도 목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더 건강한 성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이런 소리를 내게 되면은 발성할 때 성대 감각, 호흡의 감각, 이완된 근육의 상태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면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소리 낼 때 불편함이라든가 좀 더 좋은 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성치료에서는 이런 거를 하품 한숨 발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임상에서 한번 써보시고 실제 한번 생활에서 사용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높이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품하고 한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공부하던 거를 조금 뒤로 하고 좀 실제적으로 목소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오시거나 주변에서 이제 목소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경우에 목소리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걸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하게 소리를 내세요, 허밍을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데, 좋아지려면은 바르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바르게 한다는 게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목소리라는 거는 운동하는 거랑 똑같이 근육을 써서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되려면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좀 더 숙련된 방법,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하겠어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려면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는 기간이 몇 개월, 몇 년이 걸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가다 보면은 10명이 한다고 하면은 6, 7명은 잘못된 방법으로 가게 돼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소리를 내세요 하고 설명드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검사를 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실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검사까지 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적으로 제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할 경우에 가장 환자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하품하고 한숨 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보통 의학적으로 음성 치료를 하는 걸 하고 언어 치료를 할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생리적 발성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배우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 소리 내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웃음소리라든가 기침소리, 우는 소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품하고 한숨 쉬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진짜 하품하고 한숨 쉬듯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품을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품하고 한숨을 실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또 제가 있는 앞에서 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잘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혼자 하시게 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 하면은 가능한데
옆에 누구 선생님이 계시거나 무슨 뭐 많은 청중들이 있을 때 한번 해보라 그러면 당연히 긴장이 되니까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하품하고 한숨 쉬는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하품하고 한숨 쉬듯이 호흡을 쭉 길게 불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보세요. 숨을 먼저 크게 들이쉬어서 하품하듯이 느낌. 입안이 확 넓어지고 목구멍, 혀뿔이 있는 부분이 확장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 확장된 느낌을 그대로 두신 채로 여건을 두고 밑에서부터 호흡이 그냥 쑥 젖을 뭐 복식호흡을 한다 뭘 한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주고 그런 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실제로 하품을 하세요.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때 이때 성대 여기서 걸리는 느낌, 그게 가장 이완이 되고 자연스럽게 성대가 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오랫동안 끌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음이 변하든가 음이 올라가서 힘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해야 돼요. 음이 변한다는 얘기는요, 성대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하품을 하고 한숨을 쉬고 소리를 내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요, 성대 자체에 최대한 힘을 빼고 편안한 위치에서, 중립의 위치라고 하거든요. 성대 위치를 편안하게 낮춘 상태에서 힘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성대를 부드럽게 진동을 시키자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때 음이 높아진다고 하거나 소리가 음색이 바뀐다는 것은 성대 근육의 어떤 동작이나 긴장, 힘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완된 발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하품하고 한숨 쉬는 이런 발성 방법은 노래를 하거나 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목이 안 풀렸을 때 목을 푸는 방법으로 5분, 10분씩 쓰는 방법도 좋고요. 노래를 하거나 공연 같은 걸 하고 나서 목을 이제 정리 운동한다 그러죠. 막 근육을 쓰고 나서 안정시킬 때 그런 방법으로 저녁에 잘 때라든가 5분, 10분 정도씩 훈련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평상시에 낮에라도 목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더 건강한 성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이런 소리를 내게 되면은 발성할 때 성대 감각, 호흡의 감각, 이완된 근육의 상태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면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소리 낼 때 불편함이라든가 좀 더 좋은 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성치료에서는 이런 거를 하품 한숨 발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임상에서 한번 써보시고 실제 한번 생활에서 사용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높이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품하고 한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